서울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찾는 유명한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소의 깊은 곳으로 조금만 더 걸어 들어가면 서울 주민들의 생활사와 역사를 피부로 느껴볼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직접 접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서울의 숨은 공간들을 지하철을 타고 구경해 볼 계획입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면 지하철을 타고 걷는 여행을 자주 떠나는데 매번 지하철을 탈 때마다 우리나라만큼 싸고 편리한 지하철이 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돈 1,550원만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이번 걷는 여행은 종로 3가역 12번 출구에서 시작됩니다. 참고로 종로 3가역에는 2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2번과 13번 출구 사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번 여행 코스의 시작점으로 쉽게 올 수 있습니다.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옆에 수많은 의료기기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곳은 종로 3가부터 종로 5가 일대까지 형성된 종로 의료기기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과거부터 인근의 서울대학교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고려대학교 병원 등 주요 대형 병원들이 가까이 있던 지리적 영향으로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광복 이후 현대식 의료기기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으며 6.25 전쟁 이후 피난지에서 돌아온 상인들이 다시 종로에 모여 오늘날과 같은 의료기기 상가의 기본 틀을 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의료기기 상점 중에서 한 곳에 들어가 진열된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건강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혈당계와 혈압계부터 수술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기까지 정말 없는 게 없었습니다. 여기 없으면 대한민국에 없는 의료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문 상가라고 하네요.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가볼까요? 원래 의료기기 상점들을 오른쪽에 두고 쭉 걸어가면 되지만 옛 오디오 테이프를 파는 가게가 있어서 한번 구경해봤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해 음악을 듣는데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진열된 테이프와 LP판을 보니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군요. 레코드샵을 지나 앞으로 가면 1968년에 세워진 복합상가인 세운상가가 나옵니다. 상가를 지나 계속 앞쪽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세운상가 맞은편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잘 정돈된 고즈넉한 산책로를 걸어볼 수 있으니 시간이 되신다면 종묘도 함께 둘러보면 좋겠죠? 세운상가와 종묘를 지나 5분 정도 걸어가면 대한민국 최초의 상설시장인 광장시장이 나옵니다. 이곳을 지나 앞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자 아까 의료기기 거리에서 봤던 풍경과 비슷한 약국거리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약국 밀집 지역인 종로 약국거리입니다. 이곳에는 반경 500m 이내에 40여 곳 이상의 약국이 조밀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과거 1957년 보령약국이 종로 5가의 문을 열면서 약국거리의 시발점이 됐고 이곳이 성공을 거두자 서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대형 약국들이 앞다투어 종로 5가로 이전하면서 거대한 약국 집결지로 자리 잡게 됐다고 하네요. 재밌는 것은 보령약국이 이후 보령제약의 모태가 되고 한미약품의 모태가 된 임성기 약국 역시 이곳 종로 5가에 창업하는 등 이 약국거리는 국내 제약산업 성장에 중요한 발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약국들이 한 동네에 밀집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약국 간의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해 다른 지역보다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에 있는 약국에 들어가면 마치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마트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약국에 온 김에 저도 비타민C 하나를 구매해 봤습니다.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아까 길을 걸어오며 봤던 광장시장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평일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시장답게 안쪽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옛 광장시장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상점가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시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금방이라도 누워보고 싶은 포근한 침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혼수 이불이나 예단 침구 등 다양한 침구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광장시장 침구류 거리입니다. 광장시장은 1905년 개설될 때부터 다양한 원단, 그리고 직물과 포목 등을 판매해왔으며 우리나라 근대 의류산업의 발상지라고 불릴 정도로 직물 거래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불을 포함한 침구류는 예로부터 한국의 전통적인 혼수 품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는데요. 직물 중심 시장이었던 광장시장이 혼수품 시장으로 특화되면서 혼수용으로 고급 이불과 예단 침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점들이 자연스럽게 한 곳에 모여 지금과 같은 침구류 거리를 형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씩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포근한 침구류 거리를 방방곡곡 돌아다니니 걷는 것만으로도 포근한 느낌이 절로 듭니다. 광장시장에는 이렇게 옛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상점들도 많이 있지만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독특한 공간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침구류 거리 중앙 갈림길으로 가면 비교적 최근인 25년 5월 29일에 오픈한 스타벅스 광장마켓점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다른 카페에서는 느끼기 힘든 신구의 조화가 돋보이는 신기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로 걷는 여행을 즐기다 잠시 쉬고 싶을 때 이곳에서 쉬었다가도 좋겠죠?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종로의 숨은 상가들을 이곳저곳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배가 고파졌습니다. 이번에는 전통적인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시장에 가서 점심을 먹을 계획입니다. 광장시장을 빠져나와 종로 5가 7번 출구에서 종로 6가 방면으로 쭉 직진합니다. 이를 따라 오른쪽 골목길로 들어가자 광장시장보다는 한적한 시장길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1952년에 설립된 전통시장인 종로 신진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1900년대 초기 곱창구이 골목으로 시작됐으며 과거에는 책방이나 군용물품 등이 유명했던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곳 종로 신진시장에 있는 맛집에서 점심 식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곱창거리 아래쪽을 보면 밖으로 이어진 통로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자 닭 한 마리라고 적힌 간판이 많은 골목길이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종로 신진시장에서 특히 유명한 골목길인 닭 한 마리 골목입니다.
저는 여기서 점심으로 닭 한 마리를 먹었는데요. 혼자 가면 이렇게 반마리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한 닭곰탕 같은 느낌이지만 국물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냥 물에 닭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맛이 어찌나 깔끔하고 담백하던지 치킨이나 닭볶음탕과는 또 다른 순수한 매력이 정말 일품입니다. 마무리로 칼국수 사리까지 넣어서 든든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럼 맛있게 배를 채웠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닭 한 마리 골목을 빠져나오면 바로 앞에 동대문 종합시장이라고 적힌 커다란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방금까지 둘러봤던 시장 골목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의류 관련 부자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종로구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단 및 의류 부자재 전문 시장인 동대문 종합상가입니다. 이 상가는 1969년에 개장하여 1970년대 동양 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으로 출범했는데요. 상가는 크게 ABCD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층수는 지하를 포함해 무려 7개 층이나 됩니다. 규모에 걸맞게 동대문 종합상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패션 및 섬유 산업의 핵심 공급처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도 의류 제작과 수예, 홈 인테리어 관련 재료 유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단추나 테이프 같은 원단 부자재들이 많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재밌게 구경했던 곳은 2, 3, 4층에 위치한 원단 상점이었습니다. 상점 끝에서 끝까지 수천 개의 원단 매장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구경하지 못할 각양각색의 원단을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맨날 옷가게에 진열된 옷만 봤었는데 옷이 만들어지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을 생생하게 접하니 신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류업 사장님들이 이곳에서 원단을 골라 구매를 하시더군요. 원단 매장을 지나 위층으로 올라가면 반짝거리는 소품들이 가득한 액세서리 부자재 매장이 나옵니다. 유명 관광지에 가면 이런 귀여운 소품들을 많이 파는데 이곳에서는 더 저렴하게 다양한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어 좋아 보였습니다. 맨 꼭대기층인 6층에는 다양한 음식점들도 입점돼 있었습니다. 1층부터 6층까지 구경을 마치고 저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는데요. 지하에서는 가게 사장님들이 직접 봉제 작업을 하시는 생생한 모습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원단 구매부터 봉제와 제작까지 한 곳에서 이뤄진다니 괜히 국내 최대 규모의 의류 시장이 아니네요. 동대문 종합상가 구경을 마지막으로 이번 종로 걷는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지하 1층으로 연결된 동대문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면 됩니다. $1,550원이라는 저렴한 지하철 요금을 내고 떠날 수 있었던 당일치기 종로 걷는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할 수 있었던 활기찬 시장의 풍경과 느릿느릿 걸으며 살펴볼 수 있었던 정겨운 기억까지. 이번 주말 지하철을 타고 종로로 당일치기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